엄마, 문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고. 쾅, 쾅, 쾅. 현관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붙잡은 채 온몸이 떨렸어요. 문 밖에 서 있는 건 집주인도 강도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15억 어디 숨겼어? 내 돈이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3년 전 이혼한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제발 문 열지 마세요. 민호가 지금 약 먹고 있어요. 마약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남편이 남긴 15억 원의 유산을 아들에게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게 소원이다. 그런데 지금 저는 길거리에서 노숙 중입니다. 겨울 찬바람 속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고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다닙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살 봄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처음 만난 박정수. 그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영분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1년 뒤 귀한 아들 박민호를 얻었습니다. 남편은 무역업으로 성공했고 저희는 강남에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민호는 똑똑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어요. 엄마, 오늘도 받아쓰기 100점. 학교에서 1등, 운동회에서도 1등, 친구들한테도 인기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아들은 자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수능 성적표 한 장으로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 망했어. 민호는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완전히 변했어요.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질 않고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용돈 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한 번 주면 또 달라고 했고 한 번 10,000원이 다음엔 1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어요. 여보, 너무 퍼주지 마. 뻘은 나빠져. 하지만 저는 엄마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얘가 힘들어하는데 어떡해. 그렇게 저는 계속 도와줬습니다. 민호가 26이 되던 해 갑자기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결혼할 거야. 뭐? 갑자기 무슨 소리니? 이미 정했어.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릴 거야. 며느리가 될 수진이는 조용하고 얌전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신혼집 전세 보증금 2억 원. 모두 저희가 대주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못 살겠어요. 무슨 일이니? 민호가 돈을 계속 가져가요. 제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가고 직장도 안 다니고 매일 친구들이랑 술만 마셔요. 저는 아들을 불러 따졌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짓이니? 엄마는 왜 며느리 편만 들어? 내가 잠깐 힘들 때 좀 쓴 건데. 결국 며느리는 1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갔고 둘은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도와줘. 민호가 스스로 일어서야 해.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고깃집 창업 자금을 대줄게.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해보자. 5억 원.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 중 절반이었습니다. 고깃집 정순애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잘 됐어요. 손님도 많고 리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저는 가게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계산대에서 돈을 빼가고 있었어요. 민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내 가게 아니야. 내가 손님한테 받은 돈을 왜 몰래 빼가? 시끄러워. 나가.
그날 이후로 가게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늦잠으로 오픈 시간을 못 맞추고 손님한테 불친절하게 대하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놀러 나가고 고기 원가를 싸구려로 바꿔치기 하고 결국 6개월 만에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5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장사가 망하고 한 달 뒤 남편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수야. 뇌출혈이었어요. 구급차로 실려갔지만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아빠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엄마, 지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바빠. 나중에 갈게. 민호야, 아빠가 위험하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하지만 아들은 병원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3일 뒤 남편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민호, 잘 부탁하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찾아왔지만 정작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장례식 당일 밤 10시 민호가 술에 취해 나타났습니다. 아빠, 아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친구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은행 예금 3억 원, 주식 2억 원, 공시지가 오른 토지 10억 원, 총 15억 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아내에게 10억, 아들에게 5억을 나눠주되 아들이 성실히 살 때만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엄마 유산이 15억이라고. 5억만 받으면 안 되지. 나도 법정 상속인이야. 최소한 절반은 내 거야. 민호야, 아빠 유언이. 유언? 그게 무슨 소용이야? 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엄마 혼자 그 큰 집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정말이니? 네, 엄마. 우리가 모실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변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민호 집으로 이사한 첫날. 어머니, 여기가 방이에요. 창고처럼 좁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이었습니다. 여기 창고 아니니? 원래 창고였는데 치워드렸어요. 어머니 짐 좀 여기다 넣어주세요. 식사 시간. 민호와 며느리는 삼겹살에 된장찌개, 저는 김치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드시면 돼요. 나이 드시면 소화도 안 되잖아요. 손주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예쁜 손주. 그런데 아이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방 냄새나. 엄마가 할머니한테 가지 말래.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사인만 하면 돼. 이게 뭐니? 엄마 재산을 우리한테 관리 맡기는 거예요. 엄마 나이도 드셨고 나중에 병원비나 요양원비 우리가 다 댈게요. 엄마, 우리 안 믿어요? 우리가 엄마 버리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그날 밤 방문 틈으로 민호 부부의 대화가 들렸어요. 드디어 됐다. 15억 다 우리 거야. 이제 아파트 살 수 있겠네. 내일 당장 엄마 내보내자. 방도 비워야 되고. 좋아. 어차피 계약서에 사인 받았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제 짐을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엄마, 이제 나가주세요. 민호야. 무슨 소리니? 엄마도 이해하시잖아요.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야죠. 엄마는 복지관 가시면 돼요. 얘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잘못? 없어요.
그냥 이제 필요 없어서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찜질방에서 잤어요.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지하철역, 공원 벤치, 교회 앞,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밤에는 신문지를 덮고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런 노인네는 자식도 없나 봐. 하지만 저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15억을 물려준 아들이요. 그리고 오늘 전 며느리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어머님 찾고 있대요. 뭐라고? 15억을 다 날렸대요. 도박하고 사기당하고 이제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대요. 그래서 어머님 명의로 남은 게 있는지 찾으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마약까지 하고 있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민호가 어머님 찾으면 정말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한테서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다 줬어요? 저는 그냥 엄마였을 뿐입니다. 내리 사랑은 있어도 올라가는 사랑은 없다는 말. 그게 이렇게 잔인한 건지 몰랐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세요. 남겨둬야 합니다. 자신을 지킬 마지막 것들을요. 안 그러면 저처럼 됩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